가격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 어떤 흐름으로 계속 상승장에서 어떤 흐름들, 하락으로 가면서 어떤 흐름들을 캐치해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구나, 하락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순환 주기가 있어요. 상승으로 가고 하락으로 가고 상승으로 가고 하락으로 가고. 대부분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6, 7년 정도 상승하고 3, 4년 정도 하락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서는 가장 큰 하락기들이 한 2번 정도가 있어요. 언제냐면 실제 1997, 8년도 이 정도 IMF 때 동아시아 외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환 보유액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1997년 IMF 때를 거치면서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또 하나는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거 터지고 있었죠. 베어스턴스 망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 뒤로 조사해봤을 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들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서 그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때 많이 떨어졌었고, 그게 2008년에서부터 해가지고 2013년부터 다시 올라와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2020년, 2021년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모든 우리 전국의 아파트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나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까지 다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것도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 전에 대출 안 해준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보다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에 놓이느냐,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시적인 안목.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예요. 상승장이구나 라는 거 보여요. 매매 보합이에요.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이 보합세예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가 급등해요. 전세가 급등해요. 이게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예요. 매매 보합이라는 것들은 이게 평탄하게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근데 이 상태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탄탄하게 있는데 전세가 급등하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 전세가는 전국적으로 다르지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다. 강남 같은 경우, 중심지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그거를 우리는 전세가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매가 10억이야. 전세 7억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전세가율은 70%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으로 갈수록 전세가율은 되게 높아요.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8억, 9억 되는 거예요. 80%, 90%. 근데 강남 중심지로 가요. 강남의 중심,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다. 집이 10억이다. 전세 얼마라고요? 지금요? 3억 8천. 너무 많이 차이 나죠. 30% 후반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급등지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해요. 전세 가격은 실질적으로 매가하고 많이 차이 난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 전세 가격이 매가를 뚫지는 못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3, 4억인데 내가 집값이 10억이에요. 그러면 5억, 6억, 7억, 8억 된다고 해서 이게 전세 가격이 11억이고 매가가 10억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세가는 매가를 어느 순간에는 올려서 밀고 올라가더라. 전세가 올라가요. 미분양 분양이 미소라는 거는 분양을 했죠. 2,000세대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미분양은 두 가지예요. 분양을 하고 나서 뭐 처음 분양했을 때 미분양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지었어요. 근데도 다 미분양이다. 이걸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은 이거예요.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계속 미분양으로 가요. 이런 건 악성 미분양이죠. 실제로 이 미분양이 물량이 감소한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주택이 적으니까 자꾸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럼 실수요자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두 가지의 이유로 집을 사요. 첫 번째 뭐예요? 독립가구로 독립하면서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제로 주택을 사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이가 없을 때하고 아이가 생기면 주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어떤 적정 학년기가 되면 나는 뭐 학원이 좀 편한데, 학원 좋은데, 뭐 이런 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갈아타는 수요들도 되게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수요들이 생기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가는데 실수요자 전세 쏠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뭐예요? 주택이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젖으면 어떤 가격이 그 주변에 어떤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맨 처음에 입주하면 다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 주잖아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 주변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실제 지금 아파트 지어지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2천 가구, 3천 가구, 4천 가구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헬리오시티가 아니라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게 12,000세대가 들어왔으면 예년 같으면 전세 가격이 그 지역에 초토화가 돼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소유자 전세대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앞으로 상승장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락장 올리는 신호에는 하락장은 어떤 게 있냐. 매매가는 계속 상승했어요. 그럼 상승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가가 하락시켜요. 시작해요.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전세는 완전히 실소유잖아요. 지금은 좀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전에 두 채, 세 채 막 있었지만 매 전세를 두 개, 세 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서울에서 살고 부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 부천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전세를 두세 개씩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실소유자다.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전세 가격이 하락해요. 대규모 입주장, 아파트 공급이 계속 많이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집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거죠. 투자 수요 위주 시장이라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 위주가 된다는 뜻이죠. 최적의 매도 타이밍. 취득세등 규제가 계속 강화가 돼요. 지금 보면 규제책 보면 어떤 것들이에요. 이자, 주담대 이자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비싼 거는 한 7%까지 가고 있어요. 5%, 6%막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 주택을 샀을 때, 거기에서 세금, 이런 것들, 양도세, 주택을 팔았을 때, 보유세, 주택을 가졌을 때 내는 세금들이 점점 올라간다. 그럼 대중들이, 이거 패닉바이잉이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 그건 영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죽어도 사야 돼. 10억? 다 빌려서라도 사야 돼. 이런 것들 패닉바이잉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결국 떨어지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대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전대가율은 대부분 실소유자들이니까. 이랬을 때 하락의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 2002년 1월이에요. 그럼 저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역대급 공급 부족 구간이라는 거죠. 서울부터 생각해가지고 서울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작년부터 반토막을 날 거고 그리고 내년이면 더 할 것이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인 게 택지가 없어요. 그죠? 다 건물이 있잖아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천채를 부셔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1,200채 정도 되는 거예요. 1,200. 그럼 1,000채 부셔가지고 200채 정도가 순중인 거예요. 200채, 300채가. 그럼 잘 보세요. 아파트를 부셔가지고 새 아파트가 생길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부시기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2주 기간. 2주 멸실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1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지어지는 게 보통 얼마나 걸려요? 짧아야 2년 반에 3년 걸려요. 길게는 4년 걸려요. 합치면 5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200채, 300채를 얻기 위해서는 1,000채를 5년 동안 없는 상태로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200채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1,000채 생겼다가. 그럼 5년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멸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200채를 만들려면 5년 동안 1,000채가 없어지는 그 멸실 기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년 재건축하면 할수록, 재개발하면 할수록 서울에는 주택이 없어지는 기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 지역 선점 필수. 근데 이제 이게 서울을 거쳐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다 공급 부족이 넘어가고 인천도 이제 거의 공급이 마감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 기축 아파트 매도하시면 안 된다. 난 15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팔고 전세로 들어가. 되게 위험한 거야, 지금. 정말 위험한 거야. 왜냐면 거주비가 지금 정부에서 전세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 못하게 하잖아요. 왜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만 올라요? 월세만 올라가고 기존 전세에서 전세금을 모두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기존 전세가 1억이면 거기서 그 전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월세 하잖아요. 반월세, 반전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월세 내고 나니까 집값 내고 나니까는 쓸 돈이 없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축 아파트를 파는 건 좋은데 어떤 것을 전제로 한다? 다른 거로 옮겨 탈 때. 그때는 가능해요. 지금 오르지 않은 거는. 근데 난 기축 아파트 팔고 전세로 들어갈 거야. 되게 위험한 선택. 그리고 신축 희소성 지금 아주
얼죽신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인데 역세권이야. 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고 또 아파트, 뭐 백화점도 여기 있어. 그다음에 좋은 학원도 있어. 그러면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달려들잖아요. 공급 해결엔 시간이 걸리잖아요. 되게 아파트라는 게 실제로 오늘 딱 짓기 시작했다고 1년 있다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적어도 지금은 3년, 4년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M2 기준으로 했을 때 M2라는 것들은 뭐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돈까지 합쳐서 풀려질 수 있는 돈인데 M2가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 돈이 되게 많이 풀려 있는 거죠. 미국에도 풀려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M2 증가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똑같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풀리면 풀수록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 중에서도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예요? 똘똘한 아파트잖아요. 부동산을 되게 7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자산들을 20, 30% 갖고 있다. 미국은 거꾸로죠. 2026년을 보면서 어떤 자산이든 상관없지만 내가 판단해서 어떤 괜찮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돈을 빠르게 바꿔놔야 된다.